자, 앞에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딕과 캐리의 모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IST 모형을 각 그 박스, 그 다음에 에로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한 단계의 활동이 다음 단계 활동에 인풋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각 박스 안에 예를 들면 수업 전략 개발이라는 이 활동 안에 다양한 어떤 효과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ISD 모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앞에 있는 강의 내용을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우리가 당시에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그 학습에 관한 효과적인 원리 또는 교육과 관련된 특히 수업과 관련된 교수 원리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많은 학습 원리나 교수 원리들을 문제,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거다라는 아이디어, 체계적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왜 우리가 교육을 잘 못하느냐, 결과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특정한 요소에만 예를 들어 설명을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에만 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 되지 못하다. 뭐 이런 관점을 반영하는 게 이제 그 딕과 캐리의 모형으로 대변되는 ISD라는 어프로치다라는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딕과 캐리 모형 말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모형이 널리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게 바로 이 에디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디 모형은 이 앞단의 글자, 즉 애널리시스의 그 A, 즉 분석의 A, 디자인, 설계의 D, 그 다음에 개발, 디벨롭먼트의 D, 그 다음에 실행, 임플리멘트의 I,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가, 이베루에이션까지 해서 이런 5가지의 그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교수 설계의 활동들을 분류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특별히 아까처럼 이제 딕과 캐리는 특정한 그 학자가 개발을 했지만 에디 모형은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학자가 개발한 게 아니라 당시에 교육공학 쪽의 어떤 협회에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1970년대든 8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의 특징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분석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구 분석, 혹은 문제 확인, 그 다음에 목적 분석, 그 다음에 학습자의 분석, 직무 혹은 과제 분석, 그 다음에 자원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제한점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 단계에 있고요. 이 분석 단계의 결과가 그대로 다음번 설계를 할 때 그대로 반영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단의 분석 결과를 고려해서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평가 문항을 만들고, 이 부분은 이제 딕과 캐리의 앞에 있는 그 논리하고 좀 비슷하죠. 평가 문항을 개발해서 이 평가 문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내용과 순서를 정하고 적절한 교수 전략, 그 다음에 여기 택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따가도 우리가 다루겠지만 교수 전략은 상당히 그 큰 규모의 방법들을 말하는 거고, 택틱은 이제 조그마한 규모의 어떤 하위 방법들을 택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직접 이제 교육용 어떤 프로그램들,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학습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프로토타입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과정에 이제 몇몇 평가 과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디 모형은 실제적으로 이 I나 E라고 하는 이 두 개 분야가 좀 분리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실행하면서 우리가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평가를 한다. 이런 개념적인 순서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딕과 캐리 모형과는 좀 다르게 많은 그 직관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널리 언급은 되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이제 그 ISD 모형 중 하나로 우리가 또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딥과 퀘리 모형, 그 다음에 에디 모형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학자들이나 일반적인 협회에서 준비한 그런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모형들이 있는 것 반면에 이런 모형들을 받아들여서 예전에 이게 1990년대나 아니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에서 예를 들면 LG전자와 같은 기업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기들의 그 회사의 상황, 그 다음에 좀 더 직관적으로 일반적인 그 설계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런 것들, 모형들을 만든 노력을 했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체계적 과정 개발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이제 초기의 분석 단계에서 폼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회사의 맥락에서 이러이러한 교육 과정을 개발할 겁니다라고 올려서 결제를 받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과정은 앞에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목표의 설정, 수업 설계, 그 다음에 평가 전략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다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설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설계가 아니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개발하는 과정에 교재, 이게 보통 이 학생들이 보게 되는 교재도 있고요. 매뉴얼은 인스트럭터 매뉴얼의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강사가 쓸 수 있는 강사용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학생들이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자료를 개발을 한다. 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서 쓰는 용어가 이제 파일럿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통상 예전에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파일럿 과정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고치게 되면 이제 과정을 고쳐서 실행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흥미로운 게 레벨 1, 2, 3, 4 네 가지 평가를 한다라는 아이디어가 이때 여기에 지금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잠깐 다루겠지만 보통 교육을 하고 나면은 이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이렇게 평가하는 리액션 평가, 보통 만족도 평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러닝 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현장에 돌아가서 배운 대로 적용하는지 그런 것으로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 즉 현장에 있는 이제 감독자들이 한번 보고 이 사람은 교육받았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결과적으로 뭐 제품의 생산성이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뭐 에러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1970년대쯤에서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네 가지 수준의 평가를 제안을 합니다. 보통 이제 기업에서 많이 이 4수준 평가 중에서 1수준 리액션 평가만 많이 하는데 아래 단계도 좀 적절히 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이런 식으로 그 모형들을 우리가 ISD 모형들을 국내에서 기업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흥미로운 것이 바로 아까처럼 그 전자에 해당되는 LG전자의 그런 모형도 있지만 그 LG 전체 그룹 차원에서 좀 더 그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모형은 잘 보시면 우리가 초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무엇을 개발할 거냐와 관련해서 요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요구 분석한 다음에 이게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교육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좀 따지고 보니까 정말 그 지식과 기술이 부족을 해서 그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부족하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자꾸 못하는 이유가 제대로 그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 체계가 좀 정교화되어 있지 않으면 일을 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쪽 트레이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넌 트레이닝에 해당되는 이런 뉴 인센티브 시스템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ISD 연장선에서 이런 관점의 어떤 모형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참고로 이런 식으로 넌 트레이닝과 트레이닝으로 나누어서
해결안들이 고려되는 그런 IST 모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그 IST 모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